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22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행동의 중요성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 인민은행이 5년 만기 우대 대출 금리를 15bp 인하하기로 했던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애완 투자자들이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주말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 등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원숭이 두창 몽키팍스가 세계 12개국 92건이 발병하였는데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은 실행의 중요성에 관한 세계적인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 banks cut key rate by record to boost ailing economy.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지난 금요일 중국 인민은행이 5년 만기 우대 대출 금리를 현재 4.6%에서 연 4.45%로 15bp 인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중의 예상으로는 5 내지 10bp 인하할 것으로 봤는데 더 크게 인하하였군요. 5년 만기 우대 대출 금리가 연 4.45%까지 내려간 것은 2019년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우대 대출 금리는 3.7%로 동결하였습니다. 5년 만기 우대 대출 금리를 인하한 배경을 보면요. 우선 흥따 사태 이래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봉쇄 조치 강화가 이어지고 있죠. 그 결과 지난 4월 중에 장기 부동산 대출 증가세가 5년 내 최저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출 금리 인하로 부동산 대출 수요를 진작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LPR, Loan Prime Rate, 우대 대출 금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LPR은 사실상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중앙은행이 18개 시중은행의 우대 대출 금리를 단순 취합해서 발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제도라든가 각종 통화 정책 그리고 창구 지도를 통해서 이게 LPR이 시중은행 기준 대출 금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현행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체계를 보면요.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 아래층이 그 단기 시중 유동성 공급 자금 기준금리인데요. 7일물 역환매 채권 금리죠. 2층이 중국 인민은행의 중기 대출 금리입니다. 현재 2.85%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1년 만기 우대 대출 금리입니다. 현재 3.7%인데 이번에 동결되었죠. 4층이 5년 만기 우대 대출 금리인데 이번에 15bp 내려서 4.45%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중국 경제 주요 지표를 살펴보시죠. 1분기 GDP 성장률은 연 4.8%입니다. 목표 성장률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는데요. 다만 2분기 이후가 염려되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죠. 실업률은 지난 4월에 6.1%를 기록하였는데요. 작년 9월, 10월 이후에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1% 올랐으니까 아직도 안정적입니다. 4월적 무역 수지가 510억 불 흑자인데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작년 이래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3.7%로 꽤 올랐습니다. 그러나 영국, 유럽,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중국 경제 퍼포먼스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 보이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Traders are lining up to short the British pound with a possible recession on the horizon. CNBC 뉴스 보시죠.
예외한 투자자들이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 쇼트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쇼트 포지션이 12만 8천 계좌로 늘어난 반면에 롱 포지션은 3만 2천 계좌로 줄었습니다. G10 동화 중에 가장 인기가 낮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이 쇼트 포지션을 가져가는 이유를 보면요. 첫째, 영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국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지난 4월 중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9% 올랐는데요. 이는 40년 내 최고 상승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해서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지난주 초에 에너지 장관이 에너지 가격 인상 상한선을 54%로 지정할 정도입니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4분의 1이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소비자에게 재앙적이라고 말하네요. 두 번째 이유는 리세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영란은행이 4분기에 영국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네요. 다만 2분기 연속 역성장은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운드 달러화 환율 추이를 보면요. 지난 주말 현재로 1파운드당 1.25달러입니다. 2년 내 최저 근접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 11.76% 가치절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일에 4번 연속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 중앙은행 페드처럼 금리 인상폭을 키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내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향후 파운드화는 3개월 내에 1.19달러로 그리고 6개월 내에 1.22달러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조금 상승해서 1.25달러로 되겠다 하네요. 한편 유럽중앙은행이나 스위스중앙은행 등이 영란은행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파운드화 약세 요인입니다. 중앙은행 정책금리나 환율은 거시경제 지표하고 많은 관련이 있죠. 여기서 영국 경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죠. 1분기 성장률은 연율로 8.7% 갔으니까 괜찮죠. 작년 초에 많이 나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좋게 반영된 거죠. 실업률도 3.7%까지 내려갔으니까 괜찮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소비자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연율로 9.0% 올랐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 4월에 115억 파운드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되죠. GDP에 대한 재정 적자 비율도 작년에 14.8%까지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정부가 돈 쓸 때가 많아졌죠. 영란은행이 올해 영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예상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주말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확진자 수는 5억 2,192만 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요. 사망자 누계는 627만 4,323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8주 연속 둔화 후에 지난주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율도 7주 연속 둔화 후에 지난주에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확진자 탑12 국가별 순위를 보면요.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베트남 이렇게 해서 4주 연속 순위 변동 없습니다. 한국은 파이에 정체되어 있고요. 한국이 탑12 명단에서 빠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신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원숭이 두창 몽키팍스가 지난 주말 현재로 12개국에서 92건이 발병하였다고 합니다. 종래 발생하지 않았던 국가들에서 발병하는 게 특징이고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입니다. 후는 수일 내 발병자가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네요. 여기서 몽키팍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접촉성 전염병이고요. 천연두 스몰팍스와 유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기에 감기 유사 증세가 있고 차츰 피부 발진으로 번진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10%고요. 천연두 백신이 원두에도 85%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1990년 이후에 대부분 국가에서 천연두 백신이 접종 중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률도 낮았고 부작용이 오히려 많기 때문이었죠.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이 천연두 백신 접종 중단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몽키박스가 빨리 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두가 한국으로는 건너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은 타겟 월마트 등의 그 소매업체 실적 악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스캔들로 인해서 기술주가 계속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는 장중 한때 고점 대비 20%나 하락한 베어 마켓에 도달했죠. 장막판에 강보합으로 반등했지만요. 다음 주에는 미국 주가가 저점 확인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다음 주 경제 지표로는 그 페드의 관심사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되죠. 여기서 참고로 베어 마켓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코렉션이라고도 하죠. 베어 마켓에서 주가가 얼마나 빠지는가는 베어 마켓 중에 리세션이 동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리세션이 없었던 경우에는 평균 21.3% 하락에 그쳤는데요. 그러나 리세션이 병행하면은 평균 47.9%까지 하락한다고 하네요. 2000년, 2008년, 2020년의 경우에 이처럼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리세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여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행동,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오늘의 명언 속담도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